혁명군은 해군이 에그헤드 섬으로 향했다는 소식을 입수하였고 머지않아 에그헤드 섬이 불바다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곧바로 연설을 시작합니다. 드래곤은 에그헤드 섬에 주둔 중인 공장 노동자, 무역군, 민간인, 여행객 등 모두에게 알립니다. 머지않아 에그헤드 섬에서 해군과 혁명군의 충돌이 있을 예정이오니 이 방송을 들은 즉시 에그헤드 섬에서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섬의 북동쪽에 선박이 준비되어 있으며 모든 선박은 무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에그헤드 섬에 머무르는 혁명군이 아닌 인물 전원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에그헤드에 주둔 중이던 노동자, 무역군, 민간인 등은 일제히 움직이며 전원 섬의 북동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혁명군들이 이들이 대피하는 것을 돕기 시작하였고 섬에 주둔 중이던 대부분의 노동자, 무역군, 민간인들이 혁명군의 선박에 탑승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일부 노동자들은 에그헤드 섬을 떠나지 않으며 무기를 챙기며 해군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드래곤은 직접 이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계속 이곳에 머무르다간 목숨을 잃을 수 있어 해군과의 전면전은 장난이 아니오 라고 말하나 노동자는 세계정부에 맞설 유일한 기회라면 저는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우린 세계정부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목숨마저 스스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드래곤님의 혁명 사상을 듣게 된 이후 언젠가 올 찬란한 미래를 꿈꾸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과 함께 저항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또 다른 노동자는 저 양반 말이 맞소. 죽음 따위가 두려웠다면 혁명군의 본거지에서 일하진 않았을 거요. 난 철룡인 개자식들 때문에 아내와 딸을 잃었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당신들의 의지는 잘 알았소. 더 이상 떠나라는 말을 하지 않겠소 라고 말하며 돌아섭니다. 그리고 사보는 이를 보며 혁명군의 손에 수많은 이들의 목숨과 운명이 달렸음을 파악하며 이번 전쟁에선 결코 질 수 없어. 제2의 정상결전 땐 루피와 에이스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해내는 수밖에 라고 생각하며 결의를 다집니다. 베가펑크는 세계정부의 침공에 대비하여 에그헤드 섬의 경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전보벌레를 사용하여 세계정부에 연락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베가펑크는 보안을 뚫고 세계정부와 연락할 수 있는 인물은 자신과 세틀라이트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펑크 레코즈 내의 CCTV를 통하여 요크가 오로손과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하였고 요크가 배신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도플라밍고 세라핌을 이용하여 곧바로 요크를 붙잡은 이후 요크 왜 그랬나? 라고 물었고 요크는 철룡인이 되고 싶다고 이제 너희들은 다 끝났어. 세계정부의 원군이 오고 있다고 라고 말했고 이를 본 드래곤은 세계정부가 우리의 본진을 알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였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매우 분노하며 요크를 감옥에 가둬버린 이후 미안하게 됐네 드래곤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 이제 와서 너에게 책임을 묻는 건 어리석은 짓. 베가펑크 자책할 시간에 대책을 갈구해라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를 다독여줍니다. 아카이누, 세턴, 키자루 등이 이끄는 해군 군함 여러 척은 일제히 에그헤드로 향했고 아카이누는 키자루에게 이미 쥐새끼들이 빠져나가는 모양이군. 마치 오하라 때와 마찬가지로 말이야. 만약 민간인들 틈새에 악의 무리가 한 명이라도 숨어 있다면 공백의 백년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테지. 밀지모잘당도 골치 아픈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민간인들을 폭격하는 것은 제 아무리 해군일지라도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고 라고 말하면 민간인들을 폭격하기 꺼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세터는 아니 사카즈키의 판단이 맞다. 인간은 어차피 벌레와 마찬가지. 죽여도 번식될 뿐이다.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지. 에그헤드에서 출발한 모든 함선에 대한 공격 명령을 내려라 라고 말하며 민간인, 노동자, 여행객들 모두 세계정부의 목표가 되었고 키자루는 생각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카이누 역시 민간인을 폭격하는 것은 원치 않았으나 아카이누의 정의관은 철저한 정의였기에 악은 그 가능성부터 뿌리를 뽑으려 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배의 가판으로 향했고 세터는 무얼 하는 거냐 아카이누 라고 물었고 아카이누는 느긋하게 배를 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드래곤이라면 이미 우리의 출항 소식을 들었을 테고 철벽과 같은 장벽을 쌓을 거요. 장벽이 쌓인다면 진입이 불가능할지도 모르지. 그 전에 내가 먼저 출격해서 장벽을 모조리 녹여버리겠소 라고 말하며 드래곤이 무언가 수를 쓰기 전에 먼저 에그헤드 섬으로 날아가 에그헤드 섬을 초토화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터는 만족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좋은 생각이군 사카즈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베가펑크와 센토마루에 대한 걱정과 악을 소탕하는 것에 대한 의무감이 공존하며 미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곧바로 하반신을 마그마로 바꾼 이후 에그헤드 섬을 향해 빠르게 날아갑니다.
드래곤은 해군의 침공을 대비하여 컨트롤 타워와 같은 곳에서 해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공중에서 날아오는 아카이누를 발견하였고 사카즈키 어째서 혼자 나타난 거냐 라고 말하며 당황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카이누가 드래곤의 예상보다 빠르게 에그헤드 섬에 나타났기에 혁명군은 아직 대형을 갖추지 못했으며 전투 준비를 완벽히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드래곤은 우선 과학병기들에게 아카이누를 막아서란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메카이수가 곧바로 아카이누를 습격하나 아카이누는 견신홍련을 사용하여 메카이수를 그대로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이런 장난감 뒤에 숨은 거냐 드래곤 이라고 소리쳤고 아카이누는 매우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에그헤드 섬에 주둔 중인 과학병기를 닥치는 대로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파시피스타 마크3가 아카이누를 막아서나 아카이누는 마그마그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파시피스타 마크3를 모조리 녹여버리는데 성공하였고 이를 본 사보는 마그마 자식 제2의 정상결전 이후 더 강해진 건가 생사결을 통해 더더욱 성장하다니 라고 말하며 아카이누가 제2의 정상결전에서 목숨을 걸고 루피와 혈투를 벌이며 더욱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곧바로 유성화산을 사용하며 에그헤드 섬 전역의 용암운석을 떨어뜨렸고 순식간에 에그헤드 섬은 불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더 이상 날 뛰게 두면 곤란하겠군. 저 녀석은 내가 맞는다. 너희들은 조만간 나타날 해군의 원군에 대비해라 라고 말하며 전투태세를 갖추며 자신이 직접 아카이누를 막아서려 합니다. 드래곤이 전투태세를 갖추기 직전 아카이누는 홀로 에그헤드 섬을 휘저으며 과학병기들과 혁명군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무서울 만큼 잔인한 모습을 보이며 순식간에 혁명군 여럿을 불태워버렸으며 수백 개의 과학병기들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사보는 이를 보며 저 녀석 마치 미친 사람 같잖아. 무엇 때문에 저런 분노를 보이는 거지? 라고 말했고 이완코브는 아마 드래곤 때문이겠지불. 저 녀석과 드래곤은 지독한 악연으로 엮여있지불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드래곤과 아카이누가 인연이 있다고 라고 물었고 이완코브는 드래곤이 해군 출신이었던 건 알지불. 사실 드래곤과 아카이누는 동기였지불. 하지만 드래곤은 혁명군이 되었고 드래곤을 믿었던 아카이누의 분노는 악을 향하게 되었고 아카이누는 더욱 잔인하고 냉철해졌지불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역시 그 사건을 잊지 못하는 건가. 하지만 모두 지난 일이다. 또한 난 나의 선택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사카즈키는 우리의 적이다. 사보 이완코브 최선을 다해 해군을 막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드래곤과 지독한 악연으로 엮여 있으며 그렇기에 정상결전에서 루피를 집요하게 추적했으며 루피를 드래곤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더욱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입니다. 아카이누가 에그헤드 섬에 도달한 이후 에그헤드 섬은 고작 한 명 때문에 불바다가 되었고 혁명군의 간부들은 더 이상 아카이누를 지켜볼 수만은 없었기에 드래곤이 나타나기 이전 우선은 자신들이 아카이누를 막아서려 합니다. 아카이누가 에그헤드 섬을 초토화시키기 시작하자 혁명군의 간부 몰리, 카라스, 핵이 아카이누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핵은 아카이누 정의를 관철하는 해군이라는 자가 어찌 이런 야만적인 일을 벌이는 게냐 라고 물었고 아카이누는 닥터 베가펑크는 반역을 꾀한 변질자다. 그가 세계정부 소속 과학자로서 세운 업적은 대단하나 혁명이라는 구실로 반역을 꾀하는 너희 쓰레기 혁명군과 붙어먹은 이후에는 더 이상 살려둘 가치가 없다. 또한 너희 혁명군 또한 마찬가지다. 오늘 기필코 이 녀석들을 괴멸시켜 정의를 실현시키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몸의 절반을 마그마로 변화시켰고 몰리는 상대는 해군의 정점 절대 방심하지 마라 라고 말했고 카라스는 대장이 올 때까지만 버티자고 우리가 막지 못한다면 이 섬 전체가 불타버릴지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와 혁명군 간부들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카라스는 그름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관통하며 아카이누의 복부를 통과합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곧바로 마그마를 활용하여 재생하였고 카라스에게 가까이 다가간 이후 명구를 사용하여 카라스의 날개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몰리가 푸시푸시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바닷가로 날려버리려 하나 아카이누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며 몰리의 악마 열매 능력을 무효화시킨 이후 곧바로 마그마그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몰리가 밟고 있는 지면을 녹여버리며 몰리를 깊은 지하 속으로 떨어뜨려버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순식간에 몰리와 카라스를 제압하였고 몰리는 지하로 처박히며 전장에서 사라졌고 카라스는 날개가 불탄 채 겨우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핵은 부상을 입은 카라스를 보며 이곳은 내가 맡으마 넌 몰리를 두고 떠나가라. 조만간 해군이 들이닥칠 테지. 1대 다수라면 너희의 능력이 더 도움될 게다 라고 말했고 카라스는 안된다. 혼자 두게 된다면 필히 사망하게 될 거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핵은 각오를 다진 표정을 지으며 이 한 몸 바쳐 저 녀석을 막아낸다면 그걸로 여한이 없을 걸세. 내 친구 징베가 그랬던 것처럼 나 역시 어인의 희망이 되고 싶네. 만약 내가 죽는다면 자네들이 어인과 인간의 화합을 이뤄주세
라고 말했고, 카라스는 각오를 다진 핵의 의지를 무시할 수 없었기에 버티기만 하라고 조만간 드래곤이 올 걸세 라고 말하며 정신을 잃은 몰리를 들고 날아갑니다. 그리고 핵은 아카이누를 향해 달려가며 곧바로 어인공수도를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안면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으며 현 혁명군의 전력 대부분을 키워낸 혁명군의 핵, 이 녀석을 보니 해군의 스승으로 불리던 그 남자가 떠오르는군. 혁명군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며 혁명군의 기둥으로서 무수히 많은 혁명군을 양성한 핵을 보며 제 발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곧바로 명구를 사용하여 핵의 복부를 뚫어버리려 하였고, 핵은 4000장 기화정권을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핵이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아서기란 무리였고, 결국 핵의 손이 모조리 불타버리며 핵은 큰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핵의 4000장 기화정권으로 인하여 아카이누의 명구의 공격 궤도가 틀어졌고, 핵의 복부가 완전히 뚫리지는 않으며 핵은 목숨을 건져냅니다. 하지만 아카이누가 핵을 향해 다가왔고, 핵은 꼼짝없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합니다.